네, 안녕하세요. 발표하게 된 이동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바둑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관계로 일단 바둑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둑은 가로 19줄, 그 다음에 세로 19줄로 되어 있는 판에다가 흑백이 돌을 한 점씩 놓으면서 자기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 영역을 침범해서 자기 영역이 상대보다 넓으면은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 발표를 바둑으로 정한 이유는 일단 제가 가장 익숙하게 접해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바둑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통계 결과가 특히 여성분들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거의 37%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드리고자 이것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바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건 할아버지들이 시간 때우는 경험하면서 주는 그런 걸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신데, 바둑 유래에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 나왔던 내용이 수술된 관계로 제가 따로 읽으면 설명하겠는데요. 일단 중국 고대 국가의 신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요나와 요순 시대 특별한대라고 불렸다는 요순 시대를 혹시 아시는지 보시나요? 네. 중국 고대 신화에 태평양대를 이룬다고 하는 요순 시대가 있는데요. 그때 요나라 요순 임금이 그 임금한테 어리석은 아들 단주와 상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그냥 깨우치기 위해 요선 임금들이 만들고 가르쳤다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체 관측설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농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게 비슷한으로 바뀌어서 바둑이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바둑을 기성이라고 해가지고 바둑기라고 일단 표현할게요. 그쪽에서 되게 높이 쳐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정리명으로는 우칭 위엔설이라고 해가지고 요왕 아들 단주에게 놀이기로서가 아니라 천문을 연구하는 그런 교육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둑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둑은 할아버지들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일단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하다는 건데요.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웠을 때 장점으로는 요즘 그 공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두려고 하면은 일단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어디를 두었을 때 내가 가진 영역이 얼마만큼 늘어나며 그 다음에 어딘가를 상대의 뜻을 신공이한 표현으로 할게요. 그 상대 것을 깨려고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만큼 상대한테 손해를 끼치고 이런 숫자를 계산하는 거에서 수리력의 향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둑을 두려면 기본적으로 포석이라는 형태의 그 기본 틀을 약간이나마 익혀야 하거든요. 이런 거에서 암기력의 증진을 갈 수 있다라고 장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바둑을 지게 되었을 때 그 내가 외적지 않은 그런 걸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자기 실수에 대해 남이 그런 말하는 자기 반성적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둑을 두게 되면 바둑을 둘 때 여러 가지 격언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바둑을 둘 때 예절 같은 것도 그 포함이 되는데 그 예절 교육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둑에 단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데 단점으로 본다면 일단 초신자가 왔을 때 정말로 지루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이 단점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바둑이 한국 사회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고자 PT가 파손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바둑 트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게임 형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 바둑이 10두줄이라서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가 돌을 놓는데 그리고 수를 따로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거의 4분의 1 이상 줄이고 그리고 점수는 짤 수 있는 것과 점수가 사라지는 것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 계산이 더 중요시되는 바둑 툴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로 바둑이 그냥 멈춰있는 채가 아닌 발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바둑이 한국에서는 완전히 인기가 없는데 외국, 중국이나 대만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분이거든요. 실예로 중국 올림픽 성화봉송 때 중국의 프로 구단인 불이라는 사람이 성화봉송을 했다는 걸로만 봐서 그걸로 보아 중국에서 바둑은 꽤나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대만에서는 실제로 대만에서 열리는 대회가 그래서 우승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4억 정도의 우승 상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대만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게임 같은 거에 가려져서 바둑이 거의 지금 현대 아이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게 존재하는 것조차 거의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여성분들은 그쪽 관계 영역 근처를 거의 접하실 기회가 없다 보니까 바둑이라는 장르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약간의 인식을 바꾸고자 했던 게 이 발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일단 질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걸 어떤 걸 바꾸고 싶다고요? 그 여성들이 그 실언이가 바둑이라고 명시했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바둑 근처에 거의 바둑이랑 영역 근처에 다하게 듣지 않고 다가를 후보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제가 뉴스 같은 걸 보다가 가끔 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인식 변화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성들 얘기하시면서 정말 기회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 여성들이 시험으로 좀 바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실패하는 어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한국이 한번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지나치다가 보긴 하지만은, 자신이 직접 그곳에 경험을 해보진 않잖아요. 주위, 노인정 같은 데서 많이 등산하다 노인들이 바둑 두는 걸 보고, 그걸 과연 직접 접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봐도 이게 바둑인지 오목인지 알박인지 별로 알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없어 모르는 남자여서 남녀는 가리지 않고. 예. 근데 제가 과거에 바둑 학원을 다닐 때 남녀 성비가 9대 1이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성비가 왜 그런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 질문자 있으신가요? 네, 그럼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그대로 피드백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아무래도 저 못지않게 여러분이 쓰신 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의 주체를 보는군요. 네. 지금 이게 금지를 드리는 정말 이 사람을 꼭 따야겠다 하시는 분 그러면 지금 당장 자신 있게 자신의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도 마지막 할 겁니다. 한개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또 제가 적게 쓸 것 같으니까 한계적으로 적게 쓸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전부터 느꼈던 건데 말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다 굉장히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느낌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사한 자료를 최대한 외우거나 아니면 좀 아래를 보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게 알고 이렇게 발표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좀 PPT가 날라갔다고만 하셨는데 준비된 발표 내용이나 자료가 많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지금 이렇게 PPT 빔을 열어놓고 바탕화면만 보이게 해놓는 건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기판 모양이라도 좀 띄워놓고 발표를 해주셨으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주고 마땅하죠. 다음은 제가 되게 적은 것 같으니까 제가 제가
내가 이것까지 또 말하기 싫은데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빼요 그냥. 일단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청자를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이게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 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는 컨셉 자체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발표 컨셉을요. 그래갖고 조금 흥미를 끌어야 되는 이번 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앞에서 좀 나온 거라 생각할게요. 다음 분 시작했어. 빨리 오시고. 동의 생각이 나면 빨리 아까 이제 발표하면서 여성들이 그게 자기 싫어한다고 말했는데 그거에 통계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보셔서 좋아하실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크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뭐 규칙이나 게임 방법 뭐 그런 걸 알려줄 것 같은데 유래나 그외 다른 걸 설명해주는 설명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음 부분. 게임을 실수하면 아까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근데 말씀하시다 보면 뭐 하는 게 막 물어보는 거였고요. 자기가 나라는 거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시간에 설레는 시간을 좀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하시는 게 잘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팬이 너무 인정해서 흔들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엇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준비하실 건 좋았지만 너무 가까이서 읽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대부분에 갔다는 것 자체가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슴에 대한 조언이나 서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그 서로 맞는데 그 중에서 유력하다는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고요. 가족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장점은 세 가지 보는 것에 비해서 장점은 지루하다는 거 하나가 있거든요. 장단점에 가족수를 낮추는 것도 나중에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의 선생님 이거 하죠. 그냥 비슷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흐름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주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막 각각의 유래라던가 장단점이라던가 그런 주제 길이를 좀 더 제대로 생각해서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설명하실 때 자료가 날라가고 하셨는데 그림으로라도 그냥 띄워가지고 보여주시면 네,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하지 않나요? 많은 지적하시는 말하는 말하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좀 쉬어가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 한 문장 속에 말이 눈빛이 이어지지 않고 사이사이가 너무 쉬운 쉬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건데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걸 주셨고 자신감은 너무 없어지거든요. 서 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무겁습니다. 어깨가 아주 무거워요. 부담감이 너무 크셔서 그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듣다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저는 아까 질문할 때 목소리 여기 좀 날카로웠어요.
네. 지금 그 말씀이 있는데 되게 나도 알아.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평소에 말투를 바꿔야 돼요.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들어왔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앞에 계신 분들이 하신 말씀 다 맞고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하신 교장분께서는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에서 95% 정도 벗어났습니다. 마지막에 잠깐 들어왔죠. 그 앞에 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이것도 검도와 다를 바 없이 바둑에 대한 소개와 그런 것을 합쳤습니다. 제가 좀 듣기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주제가 바둑인데 이 바둑이라는 주제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는 주제인데 거기에 더불어 발표자분께서 말이 느리고 늘어지고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바둑의 주제가 아예 우리를 짓눌러 버렸어요. 그래서 바둑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뭘 말하려는가 하는 생각조차 들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승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를 준비했는데 본인 자신이 바둑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 말이 너무 느려서 이 너무 느린 게 청중의 집중력을 떨어뜨리죠. 집중력을 떨어뜨리면 발표에 대한 흥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발표는 제가 만약 교수였다면 바로 컷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자분께 충고하자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말을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앞으로 발표 준비하실 때 그걸 문제에 두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